자녀의 등짝을 친 적 있지 않으셔요? 너무 화가 나서 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빗자루를 들고 엉덩이를 때린 적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적 있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아니면 너 저기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하고 이렇게 체벌을 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때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참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뜩이나 다른 걸로 힘든 것도 많은데 우리 애가 말이라도 좀 잘 들어주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만약 내가 자녀를 때리거나 체벌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훈육 차원에서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래도 좀 때리거나 체벌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자녀에게 훈육의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벌을 주는 행위 하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도 사랑의 매라는 말로 자녀를 훈육할 때 가끔은 뭐 체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체벌은 결국 신체적인 고통, 불안, 공포라는 자극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려는 의도인데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뭔가 개선이 되고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낮아진 자존감은 추후 성장하면서 심리, 정서, 인지 등 많은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부분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예전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1958년에 제정된 것이었고요. 2021년 1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훈육이라는 이유로 체벌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가정에서의 아동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됩니다. 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혼내면서 때리거나 체벌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후속 조치 일단 몇 가지 사안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엄마나 아빠가 감정이 순간 욱 하고 올라와서 아이 얼굴 부위를 때렸어요. 뭐 머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든지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뭐 어제였든 1년 전이었던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아이를 불러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다. 미안하다. 너가 이해해다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를 빼고 그때 너의 머리를 친 것, 너의 뺨을 때린 것 정말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이유든 그건 폭력이었고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가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가 부모가 나에게 사과를 할 만큼 큰 사안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 이거 심각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사과를 받았느냐 아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존감에는 큰 차이를 보여요. 자, 선생님, 제가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홧김에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졌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욱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아이 물건이나 뭐 집안에 어떤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겠죠. 이건 때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력의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아이를 때리질 않았을 뿐 너를 저렇게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고 싶다는 문제는 아이들은 직관적인 사고를 해요. 특히 초등 이하의 아이들은 초등 이하라는 건 초등을 포함해서 그 이하의 아이들인 거죠. 이걸 직접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직관적 사고는 그래요. 이미 부서진 물건처럼 그 아이는 한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과 똑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를 대지 말고 너무 후회한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부서진 물건을 정성껏 치워주고요. 그 물건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던진 물건 때문에 뭐 집에 벽지가 손상되거나 뭐 옷장에 뭐 기스가 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최대한 원상복귀 되도록 고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물건만 치워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아이가 그걸 볼 때마다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는 다시 재현되고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흔적들을 그나마 엄마 아빠가 최대한 애써서 이제 수선 보완되어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재현되고 그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 막아주죠. 그리고 욱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나를 아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알게 해줘요. 혹시 집에 이렇게 물건을 던졌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시트지라도 사서 붙여주세요. 아이들이 어디 다치면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체벌을 하는데 이렇게 도구 있잖아요. 보통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거나 하는 거, 만약에 이랬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제가 첫 번째 사례, 뭐 손으로 머리를 치거나 뭐 뺨을 때리는 것, 외형상 보기에는 상처가 없죠. 그런데 빗자루 같은 거, 뭐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면 이렇게 뻘겋게 부어오르거나 뭐 빨간 줄이 생기죠. 비슷한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먹으로 뭐 등짝 같은 데 이렇게 세게 치는 거, 그럼 이제 멍이 들죠. 이렇게 아이 몸에 상처가 날 정도의 타격은 이게 당사자가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에게 아이 몸에 상처가 날 정도의 폭력을 가할 때는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다른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 스스로 그 폭력의 그 공포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 아이를 뭐 데리고 나가든 뭐 당신을 내쫓든 뭐 이혼을 하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강하게 말하고 자녀를 그 자리에서 빼내 주셔야 돼요. 이때의 목적은 아이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나를 빼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나를 빼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나중에 다시 첫 번째 사례처럼 이유 불문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 몸에 상처가 날 정도의 과정이 그저 한두 번 욱해서가 아니라 반복된다면 이때는 정말 데리고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신고를 통해서 분리 또는 접근 금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은 아이 마음의 상처, 이건 그냥 남아있게 된다고 보면 돼요.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안정감은 다 매우 낮아지고요. 결국 자존감은 무척 손상되고요. 그러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누군가 다른 어른이 그래도 나를 이런 상황에서 빼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경험이 있어야 아이의 자기 안정감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리거나 던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뭐 체벌, 무릎 꿇고 뭐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뭐 좀 심하면 주먹 쥐고 뭐 엎드려 있게 하거나 하는 행위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아, 뭐 부모인 내가 때린 건 아니지. 보통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가 덜 갔을 거라 여겨요. 대부분의 때리는 행위는 그 욱하는 자기 감정 조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체벌은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감정 조절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체벌을 줘요. 심지어 그냥 손 들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게 하거나 오랜 시간 무릎 꿇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 하고 있거나 이런 건 그냥 가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 안에서 이렇게 가학하는 행위 자체에는 상당히 쾌락적인 요소가 덧붙여 있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렇게 체벌 주면서 마음이 좋았겠어요? 물론 의식적인 마음은 좋지 않죠.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은 숨긴 채 무의식의 방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그 안에서 웃고 있어요. 뭐 아이에게 머리 박기 하거나 뭐 기마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하거나 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하는 걸 마치 자녀 훈육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듯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냥 아이 데리고 그 집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아이의 고통을 즐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런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팔을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가학적으로 아이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럼 선생님, 때리지 않고요. 체벌하지 않고요. 훈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녀를 때린 이유에 대해 보통 이렇게 말하셔요. 100번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정말 100번을 말한 엄마라면, 아빠라면
101번도 말할 수 있어요. 102번도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단호한 어조로 혼을 내세요. 그럼 훈육이에요. 아이가 무리해서 때를 쓰면 그걸 끝까지 들어주지 마세요. 그 자체로 훈육이에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때리면 데리고 가서 사과하게 하세요. 그게 훈육이에요. 자, 아이들 체벌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맞고 또 예전에 학교에서도 맞고 정말 맞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 걸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셨어요.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 칠판에 매달려서 이렇게 대걸레자루 같은 걸로 맞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맞아야 돼 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이제 정해진 대수를 다 맞을 때까지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자, 모든 폭력은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한 폭력은요. 우리 자신을 알게 모르게 엄청 묶어놔요.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정말 찬찬히 되짚어 보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어떤 지점에 묶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머물고 도망치려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일상은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일을 당했던 나를 먼저 위로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쏟아내고 위로를 받는 것 좋아요. 그럴 사람이 없다면 혼자 방에서 혹은 차 안에 앉아서 나에게 중얼거리듯이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선호 그때 그렇게 칠판에 매달려서 만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나에게 혼잣말 하듯이 말해주세요. 제일 좋은 건 그때 나를 때렸던 그 사람의 사과를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돌아가셨다면 그 무덤에라도 찾아가서 그때 왜 나 그렇게 때렸어? 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안 되면 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좀 부어주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때리지 않고 체벌하지 않고 훈육하는 몇 가지 방법들 다시 초등사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은 때린다는 것 그리고 체벌이라는 것 자녀의 자존감을 낮춘다. 이 정도 사실만이라도 일단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꼭 자녀에게 사과를 해주세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구글 설문 폼을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에 이름, 이메일과 전화번호, 그리고 평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추후에 어떤 지방에서 자녀 교육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어떤 강연 정보가 있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적어주신 문제점, 어떤 힘든 점을 바탕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5분 정도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 책, 초등아이 행동변화대화법 68,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추후 주소를 묻는 이메일을 또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 왜 5명만 주나요?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자, 초등사이다.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